선수 경력을 끝내는 실력부터 최악의 캐디가 선수의 우승을 빼앗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골프 순간 20가지입니다. 먼저 20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타이거 우즈는 골프 실력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즈는 절친 저스틴 토마스와 함께 라운드를 시작했는데, 이 조합은 가벼운 분위기의 페어링처럼 보였습니다. 경기 자체는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타이거는 수많은 부상 이후에도 여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번 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일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즈는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 엄청난 드라이브 샷을 날렸고 토마스의 공을 훨씬 넘어보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타이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토마스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냥 두 친구가 웃으며 장난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카메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탐폰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토마스가 여성처럼 드라이브를 쳤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비평가들은 우즈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하며 여성 스포츠가 농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두 친구가 장난을 친 것뿐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팜비치에서 열린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만능 골프 마법사인 저스틴 로즈가 재앙이 예고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사 13번 홀에서 로즈의 티샷은 완전히 엇나가 왼쪽으로 크게 벗어나더니 경계 펜스 아래에 있는 철망 공사장에 얽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악몽이었죠. 대부분의 선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저으며 벌타를 받고 복이나 그보다 더 나쁜 스코어로 다음 홀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스틴 로즈는 달랐습니다. 관중들이 몰려들어 이 난장판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는 가운데 로즈는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인플레이 상태인 공을 치기 위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서도 된다는 규칙이죠. 운이 좋게도 그의 공은 펜스를 완전히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펜스를 넘어 말 그대로 누군가의 뒷마당에 서서 샷을 했습니다. 124야드 거리에서 그는 공을 다시 페어웨이로 쳐냈습니다. 완벽한 샷은 아니었지만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공이 안전하게 인플레이로 돌아오자 로즈는 완벽한 피치샷으로 공을 60cm, 이 피트 옆에 붙였습니다. 그는 퍼트를 성공시키며 올해 최고의 파세이브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18위에는 2013년 US 여자 오픈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이 스포츠에서 가장 큰 타이틀 중 하나를 놓고 경쟁하면서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시카 코다는 힘든 라운드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퍼는 코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코다와 그녀의 캐디 제이슨 길로이는 분명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신경전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좌절감은 샷을 놓칠 때마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캐디를 해고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가 아니라 심지어 9홀을 마친 후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 라운드 도중이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이게 정말로 방금 일어난 일인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길로이는 그녀를 US 오픈에서 이끌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다는 아직 끝내야 할 대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갤러리를 바라보다가 남자친구인 존이 델프레테와 눈이 마주쳤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 차례야. 다행히도 델프레테 역시 프로 골퍼였기 때문에 그는 마치 이런 일이 늘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캐디백을 들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예상 밖이어서 즉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번째 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2013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루이스 우스투이제는 아마도 역대 가장 긴 드라이브 중 하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브라이슨 디셈보 스타일의 장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때부터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티샷은 평소처럼 페어웨이를 따라 쭉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아주 오른쪽으로 날아갔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미스통 카트 도로에 맞으면 선수에게 20야드, 많아야 30야드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공은 단순히 튀어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굴러가고 또 굴러갔습니다. 거의 2분 동안이나 공은 마치 엔진이 달린 것처럼
콘크리트 위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공이 멈췄을 때 가장 장타를 치는 선수들에게도 꿈만 같은 샷이었죠. 공은 그린 바로 앞에 멈췄고 그는 쉽게 버디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으로 그는 퍼트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 골프 역사상 가장 황당한 티샷 중 하나를 치고도 그는 결국 8호 홀을 마무리했습니다. 16번째 순간으로 넘어가면 2025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최고의 선수들도 정말 끔찍한 샷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토리 파인스의 파 31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선 셰플러는 스윙을 했지만 완전히 빗맞췄습니다. 그의 공가 다른 홀의 티박스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서 기대할 만한 샷이 아니라 주말 골퍼에게서나 볼 법한 샷이었습니다. 보기는 불가피해 보였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셰플러가 공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이 임시 고정 장애물로 분류된 대형 워터쿨러 박스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곧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가 규칙에 대해 깊이 알고 있다는 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러프에서 드롭을 한 뒤 그날 적용된 프리퍼드 라이 규정 덕분에 다시 공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최악의 라이가 짧은 잔디 위에 완벽한 라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멍한 처참한 티샷이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파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은 15번 홀입니다. 골프 역사에는 수많은 언더독이 있었지만 이런 언더독은 본 적이 없습니다. 1976년 영국의 크레인 기사였던 모리스 플리크로프트는 골프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오픈 챔피언십 예선에 참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도 프로 경력도 없었고 오직 꿈과 약간의 창의적인 서류 작업만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플리크로프트는 참가 신청서에 자신을 프로 골퍼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확인 절차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실제 프로 선수들과 함께 포름비 골프 클럽에서 티샷을 하며 골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예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플리크로프트는 코스 곳곳에서 엉망으로 치고 땅을 파고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무려 121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픈 예선 역사상 최악의 점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참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곧 밝혀졌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기꾼이었고 골프의 관리기관인 RA는 즉시 그가 다시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출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어이없음을 넘어 전설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리스 플리크로프트는 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골프의 꿈을 쫓기로 결심한 그는 이후 오픈 예선에 가짜 이름으로 몰래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 피체키, 제럴드 호피, 아놀드 팜트리 등 다양한 이름을 쓰며 매번 자신의 악명 높은 기록을 깨려고 도전했습니다. 그의 기행은 그를 컬트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RA를 빗댄 로열 앤 에인션트 래빗, 그리고 세계 최악의 골퍼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도 믿기지 않아 책으로도 출간됐고 2021년에는 더 팬텀 오브 더 오픈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14번 홀입니다. 어떤 골퍼들은 한 시즌 내내 몇 번의 칩인만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이날 토니 피나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25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린 토리 파인스에서 벌어졌습니다. 토니는 평범한 업앤다운 시도를 하던 중 관중들과 심지어 본인마저도 믿기 힘든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파 33번 홀에서 나왔는데 그는 그린과 벙커 사이의 깊은 러프에 공이 빠졌습니다. 60도 웨지를 사용해 20피트 거리에서 칩인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파 44번 홀에서는 이번에는 14피트 거리에서 다시 한번 칩인을 성공시켰습니다. 세 번째 칩인은 파 38번 홀에서 56도 웨지로 28피트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토니 본인조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이렇게 많은 칩인을 한 건 제 인생에서 그리고 확실히 제 커리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가 해낸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최고의 날의 한 라운드에서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칩인을 성공시킵니다. 피나우는 한 라운드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3번이나 칩인을 해냈습니다. 가끔 골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날 토니 피나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냈습니다. 13번째 순간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장면입니다. 골프 토너먼트, 야유하는 관중, 분노한 영화배우,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 2만 명 달성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명망 높은 빙 크로스비 내셔널 프로엠 대회에서 연예인들과 프로 선수들이 한가롭게 그리고 화려하게 페어웨이를 함께 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버릭과 록포드 파일로 유명한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가너에게 이번 골프 라운드는 악수와 시원한 음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법정에서 끝이 났죠. 문제는 관중 윌리엄 스튜어트가 중요한 퍼팅 도중 가너의 친구이자 프로 골퍼인 존 쿡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골프가 싸움으로 유명한 스포츠는 아니지만 가너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스튜어트는 가너가 자신을 정면으로 때려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너는 그저 가볍게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스튜어트는 배우를 상대로 22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 3월에 재판으로 이어지며 조용했던 골프 토너먼트를 일약 일면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골프에도 코스 위의 드라마가 적지 않지만 할리우드 스타가 몸싸움 때문에 법정 다툼에 휘말린 일은 드물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12위에 오른 이 이야기는 어떤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를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존 데일리오, 그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예정조차 아니었습니다. 때는 1991년 크로키드 스틱에서 PGA 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존 데일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전 명단에도 후보에도 전혀 없었죠. 그는 9번째 예비 선수였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럽을 챙겨오긴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수였죠. 그러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기권하기 시작했고 무려 8명이 연달아 빠지면서 믿기 힘든 상황 속에 9번째 예비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존 데일리는 집에서 TV로 보던 입장에서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코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습 라운드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크로키드 스틱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캐디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선수라면 안전하게 플레이하며 살아남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일리는요,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올 무렵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존 데일리 출전조차 예상치 못했던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들도 그를 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데일리는 세 타차로 우승하며 골프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9번째 예비 선수에서 며칠 만에 메이저 챔피언이 된 것. 골프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11번째 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2020년으로 갑니다. 그때는 스포츠계가 여전히 팬데믹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던 시기였죠. 느긋한 성격과 시그니처 버킷햇으로 유명한 조엘 데이먼은 그해 스코츠데일 오픈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은 잭 스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데이먼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대회 직전 데이먼은 애리조나의 메사 컨트리 클럽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라운드를 돌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경기가 아니라 그냥 친근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6홀을 이 언더로 마친 뒤 그는 완전히 폭발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다음 12홀 동안 그는 12언더를 기록하며 이글 3개와 버디 6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백라인 스코어는 어땠을까요? 무려 26타라는 믿기 힘든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18번 홀에서 이글을 잡으면서 대부분의 골퍼들이 꿈꾸기만 하는 점수인 58타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프로 대회에서 60타를 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해낸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그날 그의 동반자는 시카고 컵스의 이안 헵과 카일 슈와버였는데 둘은 다맨이 진지하지도 않은 날에 아무렇지 않게 역사를 새로 쓰는 모습을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0위까지 절반을 지났습니다. 어떤 라운드는 훌륭하고 어떤 라운드는 전설적이지만 2025년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제이크 냅이 펼친 라운드는 모두의 눈앞에서 골프 역사가 새로 쓰인 날이었습니다. 다른 라운드와 다를 바 없이 시작했지만 냅이 첫 번째 그린을 떠날 때쯤 뭔가 달랐습니다. 버디, 또 버디, 또 버디, 그리고 또 한 번 하루를 시작하며 5번 연속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출발처럼 보였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오 폴에서 6언더파 29타, 그리고 그는 이제 막 몸이 풀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냅은 그 기세를 이어가며
10번, 11번, 13번, 14번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쌓아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모든 골퍼가 꿈꾸지만 거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 59타를 기록할 기회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4홀을 남기고 버디 하나만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번 홀에서 31피트짜리 버디 퍼트가 남았습니다. 그 퍼트는 마치 들어가야 할 운명인 것처럼 홀을 향해 정확히 굴러갔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곧이어 퍼트는 컵 바닥을 때렸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16번과 17번 홀을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 홀만 남았고 버디 하나만 더 필요했습니다. 그의 드라이버 샷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어프로치 샷은 정확했습니다. 이글을 노릴 수 있는 19피트 거리였습니다. 58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퍼트를 성공시키면 그는 단순히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4번 다가가서 라인을 읽고 숨을 고른 뒤 퍼트를 굴렸지만 아쉽게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갤러리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환호성만큼이나 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번 가볍게 퍼트를 넣고 싶고 타를 기록하며 PGA 내셔널에서 59타를 친 최초의 선수이자 플로리다에서 이 기록을 세운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9위에서는 2019년 터키 항공 오픈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 타이러 해트는 마치 코미디 스케치에서 튀어나온 듯한 방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해트는 결정적인 샷을 준비하며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골프에서는 아주 작은 방해도 스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이 금과도 같습니다. 너야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뜻밖의 반전. 그건 내 약혼녀야. 화제가 되었고 긴장감 넘치는 골프 경기에서도 화장실 유머가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8위에서는 콜린 모리카와가 1926년 바비 존스 이후로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역사를 썼습니다. 당시 24세였던 모리카와는 2021년 오픈 챔피언십을 위해 로열 세인트 조지에 도착했는데 전년도 PGA 이 챔피언십 우승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링크스 골프는 예측할 수 없고 가차 없습니다. 바람, 벙커, 그리고 굴곡진 그린까지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리카와는 이런 환경에 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대를 뛰어넘는 명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최종 라운드를 루이 우스트히즌에 단 한 타 뒤진 채 시작한 모리카와는 마치 이런 상황을 100번은 겪어본 사람처럼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압박감에 무너질 때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샷 하나하나, 퍼트 하나하나마다 그는 경기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번 홀 페어웨이를 걸어오를 때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 퍼트를 가볍게 성공시키며 모리카와는 조던 스피스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2번의 메이저, 2번 모두 첫 도전에서 우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는 타이거 우즈, 잭 니클라우스, 로리 맥길로이 등과 함께 25세 이전에 메이저 대회를 2번 이상 우승한 소수의 선수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7위로 넘어가며 우리는 1987년으로 돌아가 토리 파인스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오픈을 살펴봅니다. 크레이그 스테들러, 일명 월러스는 72, 홀을 마친 후 2위에 공동으로 올라 있었고 우승자 조지 번스와는 단 4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8번 그린을 떠나던 중 PGA 투어 관계자가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3라운드 도중 스테들러는 14번 홀에서 티샷을 쳤고 공이 나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샷을 치기 위해 그는 무릎을 꿇어야 했고 바닥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지를 적시지 않으려고 수건을 깔았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였던 이 행동이 사실은 샷을 위한 스탠스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13대 3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TV로 그 장면을 보고 PGA 투어의 위반 사실을 신고했고 관계자들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스테들러가 규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기 전에 필수인 이벌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 실격으로 인해 스테들러는 $37,000가 넘는 상금과 2위 자리를 잃었고 이는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된 규칙 위반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2016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이 열린 TPC 리버 하이랜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US 오픈 우승과 페덱스컵 우승 경력을 가진 46세 베테랑 짐 퓨릭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퓨릭은 그 주 내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간신히 컷을 통과한 후 그는 3라운드에서 실망스러운 72타를 기록하며 선두와 16타 차이로 공동 72위에 머물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티오프할 때만 해도 아무도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퓨릭은 첫 홀에서 파를 기록한 뒤
다음 세 홀에서 버디, 이글, 버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전반 9홀을 마쳤을 때 그는 8 언더파 27타를 기록하며 PGA 투어 기록에 단 한 타 모자란 성적을 냈습니다. 후반 9홀에서도 그는 버디를 6번이나 추가했고 그의 역사적인 라운드 소식이 퍼지면서 갤러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18번 홀티잉 그라운드에선 퓨릭은 파만 기록하면 PGA 이 투어 역사상 최저타인 58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프로치 샷을 26피트 거리에 붙인 뒤 파퍼트를 가볍게 성공시키며 공식적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12 언더파 58타를 기록한 퓨릭은 2013년 BMW 챔피언십에서 50부타를 쳤던 데 이어 PGA 투어에서 2번이나 60타 이하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이름을 골프 역사에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이제 상위 5순간에 진입하며 2009년 PGA 챔피언십이 열린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골프계 최고의 마무리 선수인 타이거 우즈는 완벽한 자신만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2타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타이거는 54홀 이후 선두로 나선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14번이나 있었고 14번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양용은 세계 랭킹 112에 불과했던 비교적 무명인 한국 골퍼가 인생 최대의 무대에 섰습니다. 모두가 이미 결말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즈가 그의 15번째 메이저 우승을 쉽게 차지할 것이라고요. 양용은은 그저 리더보드에 이름만 올릴 뿐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즈와 함께 경기하는 압박감에 주눅들기는커녕 양용은은 격차를 지우고 골프의 전설과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환점은 파 44번 홀에서 찾아왔습니다. 양용은은 210야드 거리에서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환상적인 샷을 날려 핀에서 불과 10피트 거리에 볼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글 퍼트를 성공시키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8번 그린으로 걸어가며 한타 차리들을 지킨 양용은은 새로운 역사가 눈앞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멋진 샷이 필요했고 그는 해냈습니다. 그의 어프로치 샷은 완벽하게 그린에 안착해 손쉬운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이거는요? 그의 메이저 대회 경력에서 처음으로 타이거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프로치 샷은 그린을 넘어가 버렸고 결국 보기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양용은 2언더파 70타, 타이거 우즈 3오버파 75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용은은 남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아시아 출신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타이거 우즈의 무적의 아우라를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골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단 한 개의 메달을 두고 벌어진 7인 플레이오프였습니다. 네, 7명의 선수, 단 한 개의 동메달이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콜린 모리카와, 폴 케이시, 마스야마 히데키, 세바스티안 무뇨스, 판즈티, 그리고 미토 페레이라까지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의 선수들이 72홀을 마친 뒤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야말로 골프의 광란이었습니다. 선수가 너무 많아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감이 점점 커지면서 선수들은 한 명씩 탈락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오프 홀에서 케이시와 마스야마가 탈락했지만 남은 5명은 모두 파를 기록하며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홀, 파, 3인, 10번 홀에서도 5명 모두 다시 파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홀에서 오픈 챔피언십 우승 직후였던 모리카와가 환상적인 어프로치 샷을 선보이며 홀에서 1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 공을 멈춰 세워 손쉽게 버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판즈티 역시 버디를 기록하며 그 외 3명의 선수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제 판과 모리카와만 남아 다시 18번 홀로 향했습니다. 모리카와는 벙커에 빠져보기로 마무리했고 판은 파를 기록하며 골프 역사상 가장 길고 놀라운 플레이오프 중 하나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3위는 2024년 PGA 투어 시즌에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한 선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골퍼들은 평생 한 번도 홀인원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요, 한 시즌에 홀인원을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은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하이스미스가 디트로이트 골프 클럽의 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것이죠. 몇 달 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에서 그는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의 13번 홀에서 두 번째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 후반 윈덤 챔피언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지필드 컨트리 클럽의 189야드 파3 12번 홀에서 하이스미스의 샷은 홀에서 25피트 뒤에 떨어졌고 경사면을 타고 천천히 깃대를 향해 굴러가더니 컵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그는
1983년 이후 한 시즌에 홀인원을 3번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홀인원이 더욱 놀라웠던 점은 그날 같은 홀에서 두 번째로 나온 홀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루카스 글로버가 그보다 먼저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12번 홀은 마치 완벽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습니다. 2위에 오른 순간은 스포츠에서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이거 우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의 세대는 물론 역대 최고의 골퍼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자 그는 다시 걷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허리 부상, 여러 차례의 수술, 그리고 충격적인 음주운전 체포까지 한때 무적이었던 우즈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를 잊고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2019년 4월 14일 오거스타 내셔널 마스터스 대회. 우즈는 마지막 라운드를 프란체스코 몰리나리보다 2타 뒤진 채 시작했습니다. 리더보드는 쟁쟁한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우주의 가능성은요,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샷, 한 홀씩 타이거는 다시 정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무너지는 동안 끝까지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선두로 나서자 오거스타는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16번 홀이 찾아왔습니다. 타이거의 티샷은 완벽했습니다. 공은 홀 근처에 떨어져 전통적인 경사를 타고 굴렀고 잠시나마 홀인원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버디를 만들어냈죠. 이제 그는 역사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홀, 마지막 퍼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이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오거스타에서 들어본 적 없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타이거는 22년 전 첫 마스터스 우승 때처럼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에는 아마도 골프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꼽혔습니다. 그 해는 1999년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카누스트였습니다. 장반드 벨드는 오픈 챔피언십 18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세타 자리들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홀, 마지막으로 페어웨이를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블 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더블 보기, 그것만 하면 1907년 이후 처음으로 오픈에서 우승하는 프랑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클라렛 저그는 사실상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아이언으로 치는 대신 반드 벨드는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의 샷은 오른쪽으로 휘었지만 간신히 바리번을 넘기며 아웃 오브 바운드는 피했습니다. 그래도 더블 보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은 관중석을 맞고 벽에 튕긴 뒤 깊은 러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빼내는 대신 그는 세 번째 샷을 바리번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초현실적인 순간에 반드 벨드는 다음 수를 고민하며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현명하게 드롭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샷은 벙커에 빠졌지만 그는 벙커에서 탈출해 트리플 보기 7타로 마무리하며 폴 로리와 저스틴 레너드와의 연장전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드 벨드는 그 무너짐이 연장전 내내 그를 괴롭히는 듯 보였고 로리는 10타 차로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67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화면 한가운데 또 다른 멋진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즐겁게 감상하세요.